먼저 이제 증시 급락한 것 때문에 화들짝 놀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긴 저는 피눈물이 납니다만, 어, 어찌 됐거나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쉴드를 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막 이것도 떨어지니까, 이재명 정부 약발이 다 했느니 어쩌느니, 주가 떨어진 것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탓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상 최대로, 900포인트가 빠져버렸어요. 그래갖고, 9%가 빠져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8,200입니다. 역대 최대의 폭락이 왔는데, 그게 아직도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게 8,200이에요. 네. 왜 그렇게 빠졌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받아 올렸는지에 관한 얘기부터 하나하나 일반 방송 얘기해주지 않는 부분까지 약간 조미료를 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8,500 정도 되네요. 네. 근데 오늘 또 사실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니 그게 내가 수익 실현을 안 하면 내 돈 아닌데 자꾸 그냥 그 빨간색의 가장 높은 지점이 그게 내 돈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참에 뭐 구천돼 갖고 양극화를 느끼네, 뭐 20대 젊은이들한테 무슨 젊은이들한테 좌절감을 주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정치적으로 써내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선동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900포인트 이상 빠져가지고 어제 8,200 3.84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8,500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 몇백 정도는 그냥 왔다 갔다 해,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3,000일 때 100, 200하고 지금 9,000일 때 100, 200은 이 느낌 자체가 다르잖아. 차원이 다른 거죠. 퍼센테이지는 똑같아요. 9%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야. 근데 주가 지수로 환산해 보면 우와, 900이 빠졌어. 요런 느낌인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쨌든 경제지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실책하고 있는 거다를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식 부동산의 미실현 이익까지 포괄 과세하는 방안이 정치권 토론회에서 거론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대요. 근데 급격히 얼어붙었다라고 하기에는 보세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조 1천억 원, 4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개인들이 8조 5천억 원어치를 사들였어요. 이게 무슨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판 거는요, 선물 옵션, 그러니까 공매도 쳤다가 지금 갚아야 되는 시기 온 것도 있고, 국민연금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중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주식 일부들을 이제 팔아서 환매하고 바꾸는 과정 중에서 주식들이 일부 판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높았던 거 줄이고 새로운 걸 사거나 좀 저가로 평가된 걸 사기 위한 리밸런싱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했다고. 그럼 보통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낙폭이 생기고 그거를 개인이 못 받아날 때까지 폭락장이 이틀, 3일 계속 내려가요. 왜냐면 불안 심리가 누적이 되니까. 왜? 어저께 쏟아낸 물량이 시장에서 다 소화가 안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소화가 안 되면, 이거 또 나올 텐데? 라는 불안감이 생기는데, 나오는 족족 다 받아먹었단 말이야, 이거 개인이. 이게 개인의 지금 이 현금 동원력이 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 거를 동시에 다 받아 챙기는 경우가, 그것도 이렇게 100%다 받아 챙기는 경우가 그동안 3천 주식장에서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 맨 밑바닥이 절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쉽게 바닥권 아래서 개인이 매수세를 못 들어가거든. 근데 어저께 우리 주식방에서도 많이 봤지만, 이때가 혹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주식에 신께서 하이닉스를 250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막 이러면서 막 사다드리고 있더라고. 줍줍하시는 분들 어제 좀 줍줍하시더라고요. 많이 줍줍했어요. 개인이 다 줍줍했어요. 그래갖고 그만큼의 수익이 이미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저께 빠졌던 종목들 거의 고스란히 그대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 하이닉스, 삼성 이 새끼들은 빠지면
빠졌다가 오를 때 지들만 가고 나머지 종목은 다- 안 오르고 있다가 걔들 빠지면 같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추락 속도는 똑같은데 등반 속도가 달라가지고 점점 더 갭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게. 앞으로 이와 같은 절벽처럼 빠졌다 올라왔다 하는 거는요, 점점 더 늘어납니다. 왜?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쉽게 말해서, 반도체주에 취해가지고 독약을 풀어놓은 게 있어요, 시중에. 응? 뭐, 2배 ETF 막 이런 걸 풀어놨단 말이야. 음. 그리고 지금 내놓는 ETF 종목들도 전부 다 반도체가 대부분 유망하고 반도체 쪽 다 쏠려요. ETF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가 돈으로 맡겨놓으면 반도체 주식을 증권사가 지가 알아서 사가지고 그걸 통해 갖고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ETF 쪽에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안정적으로 반도체주는 나오면 사들인다라고 하는 이 기본 기조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를 때는 겁나 빨리 올라가고 빠질 때는 안 빠지는 거야. 왜? 기존에 있는 개미나 시장이 개입을 안 해도 ETF에 묶여 있는 자금들이 계속해갖고 가격 방어를 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 ETF 때문에. 더군다나 외국인들까지 요새 미쳐가지고 하이닉스 한번 사보자. 삼성은 이미 알만한 기업이니까 하이닉스 사보자 그러면서 외국계 자본들이 계속해갖고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러던 과정에 어저께 아무튼 역대급의 폭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9%가 중요한 게 아니라 900%가 빠진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900%를 못 올려봤잖아. 900%를 못 내려봤어. 그냥 2200에서 3년을 머물러 있었어요. 그걸 하루 만에 뚝딱 해치우고 있는 게 지금의 증시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그럼 왜 상승 쪽이 아니라 하락 쪽으로 일어났냐를 몇 가지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난 이거 보면서 한 두세 가지는 뭐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뒤에 있는 거는 야 이것들이 민심 위반 시키려고 또 말도 안 되는 분석을 내놨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5대 주요 원인이라고 마치 이게 진실인 것처럼 얘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요인이 뭐고 객관성이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24일 실적 발표를 앞둔 미국 마이크론이 시간의 거래에서 4% 넘게 급락하고 나스닥 지수가 1.33% 하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를 자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사실 이게 미국의 영향도 영향이긴 하는데 제일 큰 게 일론 머스크 때문이에요. 머스크 때문에. 이 양아치가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를 샀다고 하잖아요. 돈 생기자마자. 근데 오히려 스페이스 X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차입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보다 이번에 목돈 마련을 했는데 필요한 돈이 훨씬 더 많았나 봐.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기술주들을 팔고 지 돈으로 갖고 미국 증시 안에서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중에 반도체주들을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 소문이 난 거야. 근데 일론 머스크잖아. 워렌 버핏이랑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거든. 젠슨 왕은 이런 거 갖고 장난 안 치는데 일론 머스크는 돈 장난을 치잖아요. 얘는 진짜 장난치는 예, 새끼지. 장난질을 진짜 주가 조작을 제일 많이 하는 놈 중에 하나가 얘잖아요. 근데 얘가 반도체주를 팔았단 말을 들으면서 혹시 뭐 있나 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반도체주 지수들이 많이 빠진 거예요. 특히 엔비디아 팔았다는 소문에. 그래서 반도체가 제일 많이 빠졌지만 나스닥은 1%밖에 안 빠졌어. 그러니까 평상시 하락세를 생각하면 그다지 이렇게까지 크게 올 건 아니었는데 어찌 됐거나 하락세가 영향을 준 건 맞지만 9% 빠지는 건 아니었다는 거지.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가 두 번째가 가장 확실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 파생 상품 운용사들이 주가 하락 시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현물과 선물을 추가 매도하는 쇼감마 포지션이 가동이 돼서 낙폭을 비정상적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TF는 고객이 돈을 맡긴 거고 얘네들이 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대 3대 3대 4 이렇게 합니다라고 애초에 이제 편성 그거를 정해놓고 설계를 해놓고 팔잖아요. ETF를.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면 쉽게 말해서 어느 쪽 고객하고 얘기했던 3대 3대 4가 안 맞아. 그럼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모자란 건 사고 남은 건 팔고 요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ETF 밸런싱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된다고. 근데 지금 ETF 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뭐 20조가 넘는단 말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반도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밸런싱 작업들이 우리 모르게 증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밖으로 볼 땐 뭐 같아요? 기업이 뭔가 반도체주를 일방적으로 팔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지잖아. 이게 악재가 아니라는 거야. 걔들이 만들어 놓은 파생 상품의 구조가 그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약간 착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관이나 뭐 증권사가 반도체주를 판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지면서 나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 반 조선 반 그랬으면 조선 주가가 빠지면서 반도체 주가 지수가 너무 높아갖고 밸런싱이 5대5로 하기로 했던 게 6대4나 7대3으로 급격하게 금액이 변동되고 물량이 줄어버리면 그때 반도체주를 팔아갖고 조선주를 사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매도는 우리가 못 봐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 시중에서 모른단 알 수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키움증권이 갑자기 반도체 삼성주를 몇십만 주를 내놨다네? 삼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이제 파생이 돼버리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의 숏 포지션들, 요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엔 ETF 투자하라 해도 많이 안 했어요, 사람들이. 위험성도 높고, 맞아. 중장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안 했는데, 지금은 2배 레버리지에도 막 쏟아부어요, 돈은. 심지어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해갖고 하는 상품들이 제일 인기가 있대잖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목돈이 엄청 모여있는 거야, 지금 판돈이. 노름을 하는데 판돈 절반 이상이 거기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가 변동에 따른 이 주식들의 이 ETF 갖고 있는 증권사에서의 이런 숏 포지션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소위 그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까지 한 거고 올 그러니까요. 상반기 때 될 걸로 봤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절반 시장이라서 연동성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원화는 역외에서 실물 인도가 불가능하다. 근데 그러니까, 실물이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온라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12시간밖에 안 돌아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밤에 전쟁이 났어. 예를 들어. 그러면 밤에 전쟁이 나면 이걸 갖다 내다 팔고 싶어도 그 기간 동안 시장이 안 열린다 이거야. 세상은 24시간 돌아가는데, 그리고 그게 다 자본하고 연동돼 있는데, 그것도 다 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외국 애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증시를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24시간 시장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나라나 사람들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새벽부터 미국 증시 보고 우리 증시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 증시 점검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막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24시간 휴대폰을 예, 들고 맞아요. 하잖아. 예. 그리고 이미 코인으로 몇 년 단련이 됐기 때문에 내 생각에 주식시장 24시간 열어도 나는 한국 사람 할 것 같아요. 아유, 아, 죽어요. 죽을까봐 걱정이. 죽어. 지금도 죽어요. 사람들 한국장 끝나면 미국장 가고, 미국장 끝나면 난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미국장 현황 그 아, 뉴스들을 진짜. 경제 아니, 뉴스들을 보고 있는 옛날에는 거야. 뉴스만 봤잖아. 죽어, 이제 진짜. 직접 한다니까. 그러니까 죽어, 진짜. 그러다가. 지금 외국 거래를 엄청나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아유.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외국환 때문에 환율이 들썩들썩 할 정도야.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내가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을 했다니까 나는. 난 늘 얘기하는 거지. 순수한 욕망. 순수한 강남에 집 있는 분들이 주식으로 20억 벌고도 땅값 더 오르라고 오세훈 찍는 것처럼 충분히 돈을 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돈 벌겠다고 미국 주식부터 외국 주식까지 다 사들이는 뭐 요런 거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오세훈이도 이번에 여기 엔비디아 팔아서 테슬라 샀다더만 76억이 자산이 그거밖에 없을까? 아, 이거 아무튼 지금 다들 돈들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음. 저도 전업 투자자인데 잠을 3시간 이상 못 자고 그러니까 이렇더라고, 다들. 저도 새벽 2시까지는 보고 왜 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게 나도 불안증이 생겨가지고 음. 제가 원래 단타를 쳤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7시부터 9시까지만 하고 10시 되면 방송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피곤해갖고 그 단타 타이밍을 하루 놓쳤더니 그날 하필이면 주식이 15%가 빠져가지고 단타를 못하고 장타로 지금 인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쉬는 날 와. 어떤 변동이 일어날 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그렇게 그 투명한 욕망에 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건강 챙기시고 하시길. 똘똘한 게 병인 거죠. 아, 힘들어. 나 아는 보기만 해도. 진짜 우환이라고 아는 게 많은 게 병인 겁니다. 네. 아, 저는 사실 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뭐죠? 재빠르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너무 시류에서 벗어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서 제가 최근에 우리 문하나를 꼬셔가지고 LG전자를 탑승을 했다가 지금 둘이 같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빠른 대응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 미장도 보고 해야 되는데. 미장도 보고 즉각 24시간 감시하면서 이게 손절 지점에 왔을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딱 하루 쉬었는데 아, 병 걸린다, 그날 병 걸려.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냐고. 네. 원인 네. 중에 제일 악질. 아니, 근데 이게 사람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성향은, 저는 사실, 진짜 노후모 준비만 좀 되면 빨리 은퇴해가지고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숨어서 그냥 살고 싶어요.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저의 꿈은 그거거든요. 예. 근데 노후 준비가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노후 준비 하려면은 앞으로 20년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송 작가네 마을에서 네. 노후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그 걱정한 거지. 우리 사람들이 방송을 얼마나 들을 것이며, 쇼핑몰 물건을 팔다 어느 날 되면 세상 물건 다 팔고, 더 팔 게 없어지면, 우리가 방송을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4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지금 본부장이 하는 걸 보면 물건이 쌓여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다가, 처음에 이제, 나 이 어르신들이 다 은퇴하고, 방송 듣는 어르신이 7, 80대고, 이제, 노령연금 타서 살 때가 되면, 그때 가면 우리가 쇼핑몰을 해도 운영을 안 되겠지, 팔 물건도 없겠지,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내가 봐서 이 양반들도 은퇴하긴 틀렸어. 80까지, 90까지 일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해 나가다가 팔 물건이 없으면, 앞으로 노화 방지약도 팔고, 대머리 치료약도 팔고, 그 다음에,
장기도 갈아 팔고. 끼는 장기도 팔고 인공 심장 뭐 인공 눈깔 뭐 간 이런 것도 앞으로 내다 팔면 되잖아. 오, 오늘 제가 맨 마지막에 낙골묘까지 딱 팔고 깔끔하게 은퇴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본부장님이 미리 좀 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간을 갈아 끼우고 지금 일주일 정도 살아봤거든요. 그거지.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방송의 컨셉은 여러분 저 얼굴색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간으로 제가 이거 갈아봤잖아. 근데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박.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부작용들, 야, 이씨, 우리가 언제 주가 9천 시대를 살아봤어.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다시 2천, 3천 시대로 돌아간다? 나는 전쟁이 난다고 해도 날 것도 없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워낙 얽매여 있는 게 많고 엮어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자산을 공동의 자산을 대한민국 3,500만 주식 투자자의 자산이 우리 시장 8천조짜리 한국 시장인데 세호는 뇌부터 갈아 껴야 돼. 응? 근데 이건 작고 소중한 내 뇌는 아니야. 안 돼. 네. 그럼 몸은 갈아도 뇌는 갈 수 없지. 어느 징코를 순간 드시겠다. 세호가 이름도 안 틀리고 숫자도 안 틀려. 그럼 여러분, 의심해봐요. 그럼 간 겁니다. 그러면서 세호가 틀리질 않아요. 여러분, 요게 우리 송 작가네 마을이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뇌입니다. 이러면서. 뇌 자체는 갈지 않겠지만 우리 일런이가 뇌에다가 심는 칩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들어오게 되면 제가 첫 번째로 제가 포스트 유저로서 웃기지 얼리 말아요. 어댑터로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기지 말아요. 누군가가 자기 몸에 이상한 거 심을까봐 주사도 안 맞는다는 분이. 근데 주사는 무서워서 못 맞겠는데 칩은 내가 믿고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악질인 건 뭐냐면 목소리를 바꾸래요. 목을 갈아 끼우래요, 세호. 이거는 복제품이 나오지 않는 송 작가의 시그니처예요. 마이클 잭슨 이후로 이런 목소리 없다니까. 자, 제일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정치권 과세 논란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할 것 같거든요. 현재 주식, 부동산 이런 데서 미실현 이익을 포괄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올랐는데 팔지도 않았는데 과세를 때린다. 이런 말이잖아. 얘기거든요. 말이 돼요? 부동산이 올랐는데 부동산을 팔지도 않았는데 올린다는 거야. 말이 돼요? 이거는 지금 일부에서 지금 이제 시작된 보유세 관한 논란에다가 지금 주식 관련해갖고도 주식의 이익을 갖다가 세금을 때린다라고 일종의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잖아요. 되잖아.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의 기본인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걸 정부가 건들라고 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헛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근데 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배경에 양도세가 아닌 이 보유세 증가는 당연히 보유 이익에 대한 부분을 더 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거는 당연히 그동안에도 선례가 있는 거지만 이게 이익 실현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은 요게 이제 틈이 하나 있는 내용이 있긴 있어요. 요거 어디서 설명을 잘 안 해드리니까 요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가짜 뉴스가 왜 나왔는지 그렇죠.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식 시장에다가 내가 주식을 투자해놨는데 이게 어느 날 합병이 돼가지고 주식이 합쳐지거나 네. 또는 이제 주식이 이렇게 교환되거나 주식 간의 매각을 통해 갖고 주식이 교환되거나 또 뭐 M&A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회사들이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요런 사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합병이나 주식 교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테슬라하고 X가 합병한다 그러면 양쪽 주식이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제 명의나 지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요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 시장에서는 요러한 것 자체가 요렇게 주식이 바뀌는 과정 자체를 그냥 교환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법 안에서는 이걸 매도로 취급을 합니다.
이 주식 A라는 주식이 B라는 주식으로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1대1로 바꿨다고 하는 그 과정 안에 이것도 매도와 매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주식이 옮겨간 걸로 이게 상법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가격의 차이가 있잖아. 1주 대 1주를 바꿨는데 한쪽은 2달러짜리고 한쪽은 3달러짜리인데 똑같이 바꿨기 때문에 2달러짜리가 3달러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 네. 요런 경우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국내에 있는 주식 거래인 경우에는 요 부분에 대한 차익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국내 세법상으로. 근데 내가 해외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다른 주식하고 바꿔지는 과정에서 가격에 차익이 생기면 요게 매도에 의한 차익으로 신고가 돼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세법상으로 존재해요. 이게 국내 주식 거래하고 외국 거래하고 외국 주식하고 적용하는 세법과 비율이 다른 거죠. 다르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팔지도 않았는데 난 갖고 있다가 교환을 당한 것 뿐인데 주주로서 내가 어떻게 알아?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것도 아닌데. 그죠. 어느 날 보니까 내 주식창이 바뀌어져 있던데.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한 게 세금으로 징수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정부는. 근데 이걸 가지고 국내 주식하고의 역차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막 부각시켜갖고 정부가 실현하지 않은 수익을 세금을 때리려고 아니, 이거 한다는 정부가 한 것도 거죠. 아니야. 그냥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고.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정부가 주최한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얘기한다고 해도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주식으로 간 거 세금 매기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자가 됐을 때 매기자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거 뒤에 거 다 다 빼먹고 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공산당도 아닌데 말이 안 되잖아. 부동산에 대한 소득자나 주식 이득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갖고 이걸 때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 잘 모르는 국민들의 어떤 그거를 막 자극하는 거죠. 이게 한참 종부세 얘기 나왔을 때 그걸로 갖고 문재인 정부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종부세 제대로 실천도 못하고 금액도 나중에 확 상향돼 갖고 의미가 크게 없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정부 까는 용도로 하고 표 엄청나게 뺏어 먹었던 그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조중동이 나서갖고 지금 비슷한 짓거리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질을 또 치는 장난질을 거죠. 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래 봐야 주식시장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주식이 오르면 2년 안에 선거가 없다니까. 다음번 총선까지. 그래서 다음번 총선까지 주식시장이 만을 넘어서 15,000쯤 가 있다고 선 쳐봐요. 그렇게 됐을 때 국진당이 이길 수 있겠냐고. 총선에서. 그러니까 국진당은 나라가 망해도 지금 이렇게 엄청난 부를 쌓아 올린 주식시장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지들한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자체를 어떻게든 흠집내고 무슨 시비를 걸어서라도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윤석열도 할 수 있었어. 우리가 해서도 잘할 수 있었어. 요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해가면서 국민들을 또는 갖고 있는 자본자들을 굉장히 갈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도 사실 근데 당대표 김민석 되면은 완전 꼬라박는 거지. 민주당 끝나는 거지. 작살나는 거지. 아주.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이 시민들과 또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 이제 이직 분들은 어차피 투표권이 없잖아요. 김민석이랑 정청래에 대해서 투표권이 없어. 권리당원 아니고선 안 돼. 지금 가입해도 투표권 못 얻어요. 그렇다고 치면 그분들이 이직인 분들도 다, 민주당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대통령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가 흔들리지 않게 민주당은 꼭 정청래를 찍어라라고 응원해야 된다는 거야, 이직들도. 최근 들어 분명 잤는데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드신 분 있으시죠? 멍하고
몸도 무겁고 집안일에 업무에 손목도 피곤하고 이제 내 몸에 건강 수호신을 선물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하며 2주간 착용해봤는데 잠도 훨씬 잘 자고 개운한 아침이 시작되더라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몸도 따뜻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디자인도 남녀노소 예쁘게 착용하기 좋고 사이즈 조절이 쉬워 팔찌, 목걸이, 반지 등 다양하고 필요한 부위에 활용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 숙취 해소에도 짱이래요.